자, 구분무적법이라는 방법은 이건 역사적으로 아주 오래된 방법인데 기원전 3세기경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만든 게 이제 구분무적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이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이라는 이참수가 있다. 이렇게 이참수하고 이참수랑 x축과 x는 1.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 이게 만약에 직선으로 되어 있다면 쉽게 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다면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지. 이런 방법이 이제 구분무적법이라는 방법인데 자, 큰 틀을 먼저 얘기하고 세부적으로 봐보죠. 0부터 1까지 구간을 n등분을 하는 거예요. n등분. 이렇게 쭉 해서 n등분. n개의 소구간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0부터 1까지를 n등분한다. 그러면 직사각형을 위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둘 다 차이가 없어. 이제 뒤에서 증명을 해줄 거예요. 위로 튀어나오든 안으로 들어가든. 그러면 n등분한 상태라면 직사각형의 넓이합을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n등분한 다음에 n등분한 상태에서 넓이를 SN이라고 한다면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는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n등분한 n개 직사각형의 넓이합을 SN이라고 할 때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주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그러면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주면 현재 곡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현재는 꼬불꼬불 이렇게 올라가지만 이걸 무한히 잘게 쪼개서 했을 때는 자꾸 내려가서 이렇게 붙겠지. 현재는 곡선의 모양을 보면 예를 들어 n등분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다면 2n등분 하게 되면 또 내려가서 곡선에 내려가 붙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무한히 잘게 쪼개주면 n이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는 무한히 잘게 쪼갰다 그런 얘기지. n이 10이라면 10등분, n이 100이라면 100등분, 1000이면 1000등분. 그럼 n이 무한히 커진다는 얘기는 무한히 잘게 쪼갰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국은 꼬불꼬불 이렇게 되다가 매끄러진다 그런 얘기하는 거지. 매끄러질 거다. 이런 착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과연 매끄러지겠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좀 본다면 위로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는데 이쪽에 있는 설명 차이를 봐보죠. 자, 첫 번째 방법은 직사각형을 위로 튀어나오게 만들었을 때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봐보죠. 자, 세부적인 내용을 본다면 0부터 1까지를 n등분 한다면 한 칸의 가로 길이는 n분의 1이야. 각각의 가로 길이는 n분의 1. 근데 세로 길이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이야. n분의 1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n분의 1의 제곱. 두 번째 거는 세로 길이가 n분의 2니까 n분의 2의 제곱. 세 번째 거는 n분의 3의 제곱. 그럼 계속해서 나가다가 n분의 n의 제곱까지 나가겠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여기다가 이걸 곱해준 게 첫 번째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 두 번째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세 번째도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쭉 진행하겠지? 그렇다면 n개 직사각형의 넓이합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쭉 해서 n개 직사각형의 넓이합을 구하면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겠지.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1일 거고 세로 길이는 n분의 k의 제곱이다. 그러면 이걸 정리해보면 n의 3승분의 1 빠져나가고 시그마 k제곱 공식이 6분의 nn 플러스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서 리미트 씌워서 n이 무한대로 가지면 최고차항계수만 비교하면 되니까 3분의 1 될 거다 그런 얘기야. 위로 튀어나온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거는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다. 극한값이. 자, 그렇다면 위로 튀어나온 넓이를 SN이라고 했을 때 나중에 n개 직사각형 넓이합을 구하고 리미트를 취해주면 3분의 1로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알 수 있다. 자, 이번에는 밑으로 들어간 넓이합으로 따져보죠. 이 차이가 없다고 결국은. 이번엔 직사각형을 만들 때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첫 번째 직사각형 왼쪽에서 만들고 각각에서 왼쪽에서 좌표를 잡아주게 되면 속으로 들어간 넓이를 나타낼 수 있지. 그러면 자, 가로 길이는 항상 n분의 1 고정인데 세로 길이가 첫 번째 직사각형을 안으로 들어가게 왼쪽에서 잡다 보니까 첫 번째 건 0의 제곱, 두 번째 직사각형이 n분의 1의 제곱, 세로 길이가,
세 번째 직사각형은 n분의 2의 제곱. 그러면 지금은 아까랑은 한 개 항의 차이가 났지. 자, 곱했을 때 첫 번째 걸 곱하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넓이, 세 번째 넓이. 그러면 시그마의 번호가 0부터 n-1로 바뀌겠지. 아까랑 똑같은 것 같지만 시그마 번호가 바뀌었어. 0부터 n-1로. 이게 바로 n개 직사각형의 넓이합니다. 이걸 SN-이라고 하자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건 윗끝이 n-1이니까 6분의 n-1, 2n-1이다. 이게 바로 n개 직사각형의 넓이합인데 여기다가 리미트 취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3분의 1 나오겠지. 그죠? 그렇다면 어떤 책상이냐면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그 넓이를 원래 구하고자 하는 넓이를 S라고 하면 S는 얼마인지는 계산해야 되지만 상수예요, 상수. S는 상수인데 위로 튀어나온 넓이를 SN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간 넓이를 SN-라고 하면 어차피 SN은 상수이기 때문에 S는 상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범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계산한 걸 확인해 보면 여기다가 리미트 씌워도 3분의 1이다. 여기다 리미트 씌워도 3분의 1이니까 샌드위치에 의해서 가운데 거도 3분의 1로 가게 돼 있죠. 자, 이런 책상이 바로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이야. 근데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구분구조법을 써서 계산하라고 돼 있으면 굳이 이걸 양쪽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위로 튀어나오나 속으로 들어가나 같다는 걸 인정하고 쓰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구분구조법을 할 때는 튀어나오게 만들든 들어가게 만들든 아무 데나 어느 한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리미트 씌워서 답을 구하면 그게 답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구하는 거를 구분구조법이라고 하는 방법이야. 1-2번은 여러분들이 구분구조법은 평면 도형에서 넓이 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고 입체 도형에서 부피를 구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밑면의 반지름이 R이고 높이가 H인 원뿔이 있는데 원뿔의 부피를 구분구조법에 따라 구하라. 자, 원뿔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뿔이 있는데 높이가 H고 밑면의 반지름이 R이었다고 하자. 그러면 이쪽 예를 들어서 높이 방향을 n등분해서 이렇게 이제 n등분을 했다고 치자. 작은 도구간으로. 자, 부피를 계산할 때는 지금은 어떤 착상이 필요하냐면 이렇게 했을 때 원기둥을 예를 들어 튀어나오게 만들어도 되고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도 되고 이런 작은 원기둥을 n개를 만들었다고 치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원기둥을 n개 만들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n개 원기둥의 부피합을 계산해주고 이런 식으로 n개 원기둥의 부피합을 끝까지 계산하다 보면 분명히 튀어나와 있어. 근데 거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서 무한히 잘게 쪼개주면 자,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대든 것들이 무한히 잘게 쪼개주면 매끈해진다 그런 책상이죠. 그래서 이것도 구분구조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 자, 정확히 한번 계산해보죠. 높이가 H였고 밑면의 반지름이 R이야. 그러면 이걸 n등분하면 n등분 했을 때 각각의 높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원기둥의 높이는 전체 높이가 h였는데 n등분 했으니까 작은 한 칸의 높이는 n분의 h라고 할 수 있다. 근데 밑면의 반지름은 뭐가 되느냐면 반지름을 차례대로 나열해 보면 어차피 이렇게 절단면을 생각해 보면 닮은 꼴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거를 n등분 했으니까 n대 1이야. n대 1. 요 길이는 r 곱하기 n분의 1. 요 길이는 r 곱하기 n분의 2. r 곱하기 n분의 3. 즉 이걸 다시 한번 나타내보면 n분의 r, n분의 2r, n분의 3r. 쭉 진행하겠지? 예를 들어 k번째 원기둥을 했을 때는 밑면의 반지름이 n분의 k야. 쭉 나가다가 마지막에는 n분의 nr까지 갔겠지. 이건 r이겠지. 그치? 마지막 도형은 여기 직사각형을 마지막으로 직사각형이 아니고 원기둥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만들었다고 치면 이 길이는 n분의 nr이니까 r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 h야. 파이 r제곱 h. 그러면 파이 r제곱 h 이게 바로 첫 번째 부피.
두 번째 원기둥의 부피는 파이 R제곱 H. 이게 두 번째 부피. 그럼 K번째 부피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 K번째 원기둥 부피. 이건 뭐가 될 거냐면 파이 곱하기 R제곱 H. 이런 식으로 파이 곱하기 N분의 KR의 제곱. N분의 H. 이게 바로 K번째 원기둥의 부피야.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면 N의 3승분의 파이 R제곱 H. 이렇게 하고 K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게 바로 K번째 원기둥의 부피일 거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그마를 취해서 Vn, N개 원기둥의 부피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시그마 취해주면 N의 3승분의 파이 R제곱 H 곱하기 K제곱이다.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이 전체 덩어리는 상수니까 앞으로 빼내고 N의 3승분의 파이 R제곱 H에다가 시그마 K제곱은 시그마를 적용해야지. 시그마 K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야 Vn에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꼬불꼬불하던 것이 매끄러져서 원기둥의 부피를 원뿔의 부피로 전환할 수 있는 거지. 현재는 N개 원기둥의 부피합이야 이게. 여기다가 리미트를 취해주면 어차피 동차식이니까 3차분의 3차야. 동차식이니까 최고차항계수 비교하면 나오겠지. 6분의 2는 3분의 1이겠지. 그러면 3분의 파이 R제곱 H가 될 거다. 이게 바로 뿔의 부피를 뜻하는 거지.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이게 뿔의 부피를 의미한다. 자, 그래서 부피에서도 구분구조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넓이에서도 구분구조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야.